교재는 300 몇 페이지요? 1페이지. 그래서 오늘 이론 끝내고 실기는 아마 조금만 나갈 거예요. 오늘 하는 거는 솔직히 실기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요 속도로 나가면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은 실기 끝나요. 실기는 별거 없어요. 타자 칠 줄 알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떨어진다고요? 분개를 못해서. 분개만 되면은 프로그램은 진짜 편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타자도 한 200타 이상이면은 시험 보는데 지장 없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져봤지만 뭐 한글도 써보고 엑셀도 써보고 파워포인트 써보고 여러 가지 써봤지만 진짜 회계를 조금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정리 먼저 하시면 질적 특성,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잠시만요. 버튼을 잘못 눌렀더니. 신뢰성의 세 가지 있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 같이, 피드백 같이, 적시성. 재무제표의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 다음에 자산은 크게 1년 안에 유동, 1년 넘는다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은 크게 당좌하고 재고, 비유동은 크게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다음에 당좌 자산의 1번 타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성 자산,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거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종류를 물어보거나 금액은 얼마인가, 종류 찾아서 더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나와요. 그래서 좀 잘 나오는 파트니까 잘 기억하시고. 근데 회계에 나올지 세무에 나올지는 저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그 다음에 어음 할인이나 무슨 거래요? 매각거래, 매출채권, 처분손실. 다음에 매출채권에 두 가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매입채무도 두 가지 있어요.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그 다음에 못 받을 거 대손, 충당금,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쓰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용. 팔려고 갖고 있는 거 재고자산.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수량 결정 방법의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단가는 하나씩 개별. 먼저 선입선출, 나중 후입선출. 다중평균법의 이동평균하고 총평균법. 그 다음에 물가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어떻다? 크다. 나머지는 누가 커요? 선입선출법이 크다. 잠시만요. 뭐가 바뀌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정상적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하지 말고, 비정상은 영업에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무슨 법? 저가법. 어디서 회계 처리?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의 네 가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 다음에 투자 자산에서는 요거 잘 봐두라 그랬죠.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유형 자산에서는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정률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 다음에 연수, 합계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이중, 재감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있었죠? 다음에 어디 갔냐? 됐고 부채. 부채 아니죠? 무형자산. 그리고 요것도 좀 기억하세요. 교환.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 장부가액.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 동전가액.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 영업권은 자가 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다음에 저기 됐고 무형자산까지 됐고, 부채. 1년 안에 유동, 1년 이후에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부채에서는 나중에 결산 때 볼 건데요.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부채.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 유동부채가 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에서는 우리가 사채 발행, 사채 상각, 퇴직, 연금. 근데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이해하시면 되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채 발행할 땐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은 유효 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이랑 확정 기여형.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 퇴직급여.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본금, 이익, 잉여금, 결손금 처리순서.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보통주랑 우선주. 이익 잉여금, 이익 준비금이랑 끝에가 적립금.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네, 결손금 처리 순서 임해,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 준비금, 자본, 잉여금. 원가액에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추적 가능성, 직접비, 간접비, 원가 행태, 변동비, 고정비. 그 다음에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 원가, 변동도 있고 뭐도 있다? 고정도 있다. 그래서 무슨 요금 나온다고요? 기본요금.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 다음에 오늘 볼게 개별 원가 계산은 아니다. 개별이 먼저 아니죠? 보조부문 배부 방법.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해,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화, 계산은 복잡.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저렴한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무슨 양?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제공품. 그 다음에 평균법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까지였죠. 그 다음에 교재는 301페이지 과세표준 및 납부세. 거기 밑에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있어요. 그 과세표준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 공급가액. 매출 뭐라고요? 공급가액. 공급가액의 뜻 어떻게 한번 적어드렸는데 한 번 적어드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10번 적어드렸는데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가치세 별도. 네, 공급 대가는 부가세 뭐야? 포함. 어차피 두 개밖에 없잖아요. 별도냐 포함이냐. 네. 거기 밑에 있어요. 교재 밑에 공급가액 공급 대가.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뭐 때문에 많이 혼났냐면 격리 파트에서도 간혹가다 물건 같은 걸 사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에 전화해갖고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빨리빨리 구해야 되니까 신규 거래처에다가 전화를 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화한 다음에 얼마예요? 이러면 혼나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지출결의서나 이런 보고 문서를 써요. 그 문서를 써갖고 뭐뭐 몇 개가 필요합니다. 예. 결론은 뭐예요? 나 뭐 살 거니까 돈 좀 주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써서 내는데 항상 실수했었던 게 뭐냐면 직장 상사는 이걸 원해요. 10만 원짜리야. 그럼 이게 부가가치세 포함이야 별도야. 이걸 원하는데 전 맨날 10만 원 써갖고 이렇게 딱 갖다 주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거 부가세 포함이야 별도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해요. 저희 죄송한데 아까 10만 원이라 그러셨잖아요.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그러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문서 만드는 거죠. 부가가치세 별도래. 그러면은 10만 원, 공급가액 10만 원, 부가세 만 원, 공급대가 얼마요? 11만 원.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은 도장 찍어줍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몰랐었죠.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문서를 만드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문서를 만들 때 내 입장에서 만들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만들면 안 되고 들어가야 되는 요소를 내가 안다 그러면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느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초점만 맞춰서 딱딱딱딱 써서 주면 되는데 전 항상 그 초점을 흐렸죠. 그러니까 맨날 혼났죠. 네. 얼마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갖고 와갖고 또 고치고. 근데 그 실수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일할 때 좀 그 당시에는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내가 초점을 못 본 거죠.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들은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실수하면은 이건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강사 일한 것도 10년이 넘었는데 맞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알려드리던가 그러면 그런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아는 걸 잘못 설명하고 있어? 그럼 그건 혼나야죠.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공급가액 그러면 머릿속에서 부가가치세 별도야. 공급대가 그러면 뭐야? 부가가치세 포함이야. 이런 게 빨리빨리 되시면 공부가 쉬워지는 거고, 아까처럼 공급가액 그러면 있었어. 아, 있긴 있었어. 들었던 거는 같아. 근데 뭐지? 이러면은 이제 12월 달에 보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있는데요. 거기 303페이지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이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앞에 보세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의 뜻이 뭐죠? 뭐 안 낸다? 네, 부가가치세 안 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네, 그 3페이지에. 총 6개를 외워야 돼요. 원래 4개였는데 2개가 늘었어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계십시오. 제가 이거 모든 반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나 자격증 따고 싶어. 그러면 빨리 따세요.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할 게 많아져요. 원래 그 지금 나눠드린 거 있죠.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그거 지금 4페이지짜리죠. 예전에 3페이지였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 볼수록 뭔가 하나씩 나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그럼 이제 한 줄 늘어나고 2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4페이지까지 간 건데, 나중 되면 그게 5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우. 그래서 총 6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환입이 뭐라 그랬죠? 네, 반품. 환입이 뭐라고요? 반품. 애누리는요? 네, 깎아주는 거. 근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 물건. 할인은요? 얘도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와 관련돼서? 돈과 관련돼서. 돈 빨리 주면 깎아줄게. 이게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화점들 보면 박앤세일 하잖아요. 할인 행사. 그거 왜예요? 돈 받으려고. 싸게 해서 빨리 팔아갖고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했죠. 제가 좀 엉뚱하다고. 예전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백화점에서 산 건 하나가 2개밖에 없는데, 백화점 놀러 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다가 난방 하나가 괜찮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3만 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진 또 궁금하니까 또 깠죠. 3만 원짜리 까니까 5만 원. 5만 원짜리 까니까 7만 원. 7만 원짜리 까니까 10만 원. 10만 원짜리 까니까 최종 금액이 보이더라고요. 13만 5천 원. 나는 13만 5천 원짜리를 3만 원에 샀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중요한 건. 거의 그렇잖아요. 신상품은 매장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면은 그 앞에 매장에다가 내놓습니다. 조금 싸게. 그래도 안 되면은 그 층에서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1층으로 내려가요. 그래도 안 되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제가 산 게 바깥에 있던 거였거든요. 걔도 좀 슬펐을 거예요. 만들어졌을 때 이 생각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나는 빨리 나가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뭐 할 것이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하필이면 또 나한테 만나갖고 나는 막 입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원래 돈을 7월 달에 주기로 했어요. 몇 월 달에요? 7월 달. 근데 7월 달에 줄 돈이 없어. 그래서 거기 거래처한테 저기 돈 없어서 9월 달에 줄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원래 2달치 이자를 줘야 돼요. 이론에서는. 근데 이자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맞죠? 그리고 받으시는 분도 이자를 받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원금만 받아도 다행이니까. 왜냐면 2달 동안 늦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슬픈 얘기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요거는 간접적인 거여야 돼요. 이놈의 간접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뭐죠? 네, 국고보조금은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보조금은 뭐예요? 네, 이것도 결론은 국가에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지원해 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지원해 줄 때가 있냐면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 사면 국가에서 지원해 줄게. 이게 실제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프로그래밍 만드는 회사, 제가 좀 뭐 잘난 놈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이쪽 회계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 회계 파트에서 좀 오래되신 분들은 모두 다 아는 회사 본사에서 총무를 조금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그 회사거든요. 프로그래밍 만드는 회사였는데 회계 프로그래밍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때 제가 좀 몸값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면접을 10군데씩 봤으니까요. 일주일에. 그러면 내 몸값이 나쁘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학점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20대 중반이었고 그러니까 괜찮았었죠. 그래서 좀 잘 팔릴 때였는데 근데 그 회사가 면접이 3번째인가 4번째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면접 보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래. 그래서 그 뒷회사를 안 갔죠. 6군데 더 있었었는데. 근데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선택은 안 했으니까 저희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서 5번 전화 왔어요. 면접 보러 안 오시냐고. 뭐 저 딴 데 됐는데요. 그래도 전화 오는 거예요. 면접 보러 안 오냐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후회하는 게 이제 저는 쑥맥이었던 거죠. 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남자는 큰 물에서 놀아야 돼. 그랬고 제가 생각한 큰 물은 서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한테 5번 연락 준 회사는 인천이었어요. 근데 월급은 더 많이 준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서울이었어요. 근데 또 내가 가고 싶은 데에서 연락이 왔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고 싶은 데 갔겠죠. 그리고 3달 만에 그만두긴 했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 생각도 많이 했었죠. 과연 나를 원하는 데 갔었으면 더 오래 다닐 수 있었을까? 근데 회사도 괜찮은 회사였었어요. 인천에서 전화 온 데가 제조회사긴 했는데 규모도 꽤 크고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나를 원했었던 게 그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얘는 늦게까지 부려먹을 수 있어. 아 진짜 있어요. 거기 잡코리아나 워크넷 찾다 보면 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까우신 분 환영. 왜 가까운 사람을 찾겠어요? 늦게까지 부려먹거나 갑자기 필요하면은 빨리 와야 돼. 약간 이 개념도 솔직히 있잖아요. 없어요? 아 진짜는 아니죠. 안 당해봤으니까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냥 유추를 하자면 예측을 하자면 집에 가까운 사람을 원해? 그러면 늦게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늦게까지 해도 서울에서 일찍 끝나는 거랑 집에 오는 시간은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 생각하죠. 아 그냥 거기 갈걸. 그래서 국고보조금하고 공공보조금은 그 국가에서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간접적으로 회사 업무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예요. 무슨 주의라고요? 인도주의. 그래서 물건이 도착하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 근데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부서졌어. 제일 많은 게 택배 아저씨 집어 던지잖아요. 이거 예전에 저희도 있었어요. 집에서 한 2만 원짜리인가? 2만 5천 원짜리 그 탁자 싼 거 하나를 샀는데 아저씨가 띵동 거리더니 보자마자 죄송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나무가 부러졌대네요. 그랬더니 제가 똑같은 거 해서 조만간 갖다 드리겠다고. 그거 알았다고. 어차피 바로 쓸 거 아니니까. 그랬더니 원래 조립해야 되는데 조립까지 다 해서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파손이나 뭐 된 거예요? 훼손됐어. 그러면 나는 아직 물건을 산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요거 관련돼서는 앞으로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이거 실제 어떤 사람이 인터뷰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느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갖다 주러 갔는데 거기 주임 되시는 분이 집에 없다고 문 앞에다 놓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 앞에다 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갔죠. 근데 그러고 2시간 후인가 3시간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택배가 안 보인다고. 그럼 택배가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택배 아저씨들 자기 돈으로 물어주거든요. 물어줬대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아파트에 택배 갖다 줄 게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재활용 박스 놓는 데 있잖아요. 박스 놓는데 거기에 어저께 내가 갖다 준 박스가 그대로 있더래요. 이제 물증은 없는데 심증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하고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나는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뭐 중국 사람 욕하고 일본 사람 욕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욕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사기꾼들이 엄청 많잖아요.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훔쳤어. 그러면 훔친 사람이 과연 그 박스를 이쁘게 접어서 재활용하는 데에다가 우리 아파트 재활용하는 데에다 놓을까요? 딴 데다 버릴까요? 딴 데다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이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보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그 아저씨가 제보해서 그러지 비일비재하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제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해보고 해본 결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왜냐면 예전에 좀 그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친구분이 수업에 오셨었는데 선생님 얘 진상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어저께 수박을 5분의 4 먹고 반품했어요. 인터넷에선 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근데 내가 수업하다가 그 사람을 가리킬 줄은 몰랐죠. 네. 근데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인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다 맛있어야 돼.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맛없으면 이거는 반품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원래부터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관점 차이라고 봐야지 뭐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볼 거는 아니더라고요. 대화를 조금 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뭐 맞긴 하죠. 저도 아 그렇군요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아 저게 진상이구나. 그래서 몇 개 더 경험담을 들어봤는데 본인도 진상인 거 알아요. 아는데 안 그러면 잠을 못 잔대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꼭 가서 따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전반에서 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 김태희고 다 누구지? 누구로 할까요? 남자는? 여자분은 다 김태희고 남자분은 뭐 어쨌든 다 탤런트 한 명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세상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네모도 있어야죠. 참고로 전 팔각형이에요. 네. 찔르러 오면 전 찔러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없어진 거는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용기 회수 보증금. 요거는 뭐냐면 우리 소주나 맥주병에 보면 뭐 100원, 150원 써있죠. 그거는 내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판매한 사람이. 그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용기 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종업원 봉사료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제 뭐, 술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춤추시거나 이렇게 팁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회사가 갖고 가면은 업체가 갖고 가면 부가세 내야 돼요. 근데 종업원이 직접 갖고 가는 거는 부가세는 안 내도 돼요. 예, 요거는 소득세 내셔야 돼요. 예, 근데 대부분 내요, 숨겨요? 숨기죠. 예, 근데 어쨌든 법에서는 너 봉사료 받았어? 그러면 회사가 갖고 갔으면은 부가가치세 내 이렇게 되어 있고, 직원이 갖고 갔으면은 소득세 내. 왜냐면 돈 벌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봉사료는 현찰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긴 내는데 줄이죠. 100%다 내지 않아요. 예. 누가 봐도 알잖아요. 100%다 내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근로자가 봉이에요. 세금에서는. 왜냐면 통장에 다 찍히잖아요. 요즘 현찰로 주는데 거의 없죠.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저도 이거 좋은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저 아는 형이 급여명세서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주기 싫었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원래 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퇴사했대요. 그랬더니 한 번만 만들어 달라고. 알았다고 해서 갖고 오시라고 그랬고, 센치까지 재서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그 안에 있는 금액 하나만 바꾸고. 원래 300 얼마 버는데 명세서에다가 200 얼마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만들 줄 모르니까. 알았다고 했고, 똑같이 센치까지 그대로 따갖고 총 금액만 바꿔놨죠. 위에 몇 개 이렇게 살살살 바꿔갖고. 그러니까 결론은 형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뒷돈 만들려고. 100만 원씩.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연락 안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고. 참 뒷돈도 참 여러 가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닐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그때 장가 가기 전이니까. 보너스 있죠. 보너스는 남자분들은 현금으로 주기로 하네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 근데 그 당시에는 저 결혼 전이었고, 그 당시에 뭐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왜 연찰로 달래 나 힘들게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해되더라고요. 네. 돈이 필요한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저희는 뭐 따로따로 관리하긴 해요.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고, 그냥 저는 제 월급에서 뭐 이런 공과금이나 보험료나 이런 거 내 월급에서 다 나가고, 와이프 카드로 쓰니까 와이프한테 한 달에 120에서 150 정도 카드 요금에다 써라 라고 해서 보내주고, 나머지는 내 거에서 쓰고, 남아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라 문제긴 하지만. 보너스도 소득세네. 그럼요. 네, 상여금도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받았어? 그럼 세금 내. 집 샀어? 세금 내. 무조건 거래가 있으면, 월급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으면은 세금은 무조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세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집에서 노니까 세금 안 낸다. 전기 쓰잖아요. 전기요금에 부가세 있어요. 핸드폰 쓰잖아요. 핸드폰 요금에 부가세 있어요. 그래도 진짜 나는 세금을 안 내고 싶어 그러면 저기 강원도 아무도 안 오는데, 올 수가 없는 데 가서 혼자 자급자족하면 돼요. 불도 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자연인도 완전 자연인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주소지까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적어내야 돼요. 주민세. 네, 주민세도 내고 전기 갖다 쓰니까 전기요금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난 세금 내기 싫어 그러면 저기 산골짝 아무도 못 오는데, 네, 그런 데 가서 혼자 사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밤 되면은 무조건 자고, 물건도 사면 안 돼요. 쌀도 내가 벼를 심어갖고 해먹어야 돼요. 뭐 쌀은 면세긴 하지만. 그래서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세금을 안 내려면 뭐 완전 자연인 해야 되는데 뭐. 근데 기본적으로 전기는 쓰잖아요. 핸드폰 쓰고. 그러면 그 안에 세금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우리하고 관련이 멀어서. 그 다음에 312페이지를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3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